더글로리 파트 2 스틸컷이 어제 또 나왔습니다. 예고편과 스틸컷을 바탕으로 생각해낸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빨래방 파트 1에서 문동은이 셀프 빨래방에서 손명호와 전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손명호에게 박연진이 윤소희를 죽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손명호를 SD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박연진과 약속을 잡았느냐고 물어보았었죠. 약속이 잡히면 소희의 명찰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명호는 문동은에게 얘기하지 않고 박연진을 단독으로 만나죠. 손명호가 윤소희의 명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박연진을 협박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손명호는 의리라고는 없는 비겁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면일까요? 1분 조금 넘는 짧은 파트 2 예고편에 이미 파트 1에서 스치듯이 나온 장면을 다시 넣었습니다. 또 파트 1 1화에서 거의 첫 부분에서도 보이는데요. 에덴빌라로 드디어 이사를 한 문동은이 옥상에서 주인 할머니를 만났을 때입니다. 주인 할머니가 도기화분은 깨서 버려야 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전개될 일들의 장면들을 짧게 보여줄 때도 나왔습니다. 한 장면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 제작진과 작가님이 이렇게 3번이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의미를 찾아본다면 빨래방은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세탁하러 가는 곳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도기화분은 깨서 버려야 한다고 에덴빌라 할머니가 얘기했죠. 화분은 재질에 따라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다른데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타지 않는 도기화분은 불연성 마대자루에 배출해야 합니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깨버리죠. 여기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더러운 존재가 박연진 가해자무리를 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화에 잠시 신이 빙의한 것 같은 에덴빌라 할머니가 이사를 드디어 온 문동은에게 오래도 걸렸다면서 악마의 나팔꽃을 가위로 싹둑 잘라서 줬죠. 이미 오래전부터 신이 보기에 박연진 무리들은 매우 건방지고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는 폐기해야 할 존재들로 여기고 있었다는 느낌입니다. 드디어 문동은이 신을 대신해서 깨서 버리도록 허락을 한 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신의 허락을 받은, 아니 오히려 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문동은의 복수를 파트 2에서 마음껏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손명호는 박연진이 죽였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손명호는 박연진이 시에스타에서 초록 구두로 죽인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손명호가 시에스타 피팅룸에서 갈색 소파에 앉아 양주잔을 들고 있습니다. 박연진이 손명호의 전화를 받았을 때와 똑같은 착장으로 시에스타에서 당황스럽고 두려운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손명호가 윤소희 일로 협박을 했겠죠. 어쩌면 돈을 요구하는 동시에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무시당하며 살았던 모욕감을 러시아로 떠나기 전 다 갚고 떠나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연진을 과소평가했네요. 박연진은 손명호 같은 하수에게 당할 인간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초록 구두로 이마로 찍고 손명호가 마시던 양주를 손명호의 핸드폰에 부어버립니다. 처음에 초록 구두가 무기였다고 생각했다가 타격감이 술병이 더 강할 것 같아서 중간에 술병이 아닐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이마에 찍히는 자상이 가로로 얇게 찢어지죠. 술병으로는 저런 상처가 나지 않을 것 같고 하이힐에 뾰족한 구두굽에 찍힌 것 같습니다. 예솔이와 시에스타. 경찰이 서 있고 박연진이 정신없이 급하게 어딘가로 들어오죠. 뒤에 또 다른 경찰이 따라옵니다. 계단이나 벽을 보면 시에스타의 피팅룸입니다. 누가 죽었다거나 하는 사건 현장이라면 폴리스라인을 치고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을 테죠. 박연진이 피의자 신분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경찰이 박연진에게 연락을 해서 급하게 오라고 알려준 것 같은데요. 입고 있는 옷을 자세히 보면 속에는 레이스가 있는 란제리 같습니다. 집에서 자다가 급하게 코트만 걸치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시에스타는 대외적으로 박연진이 의상 피팅하는 곳일 뿐입니다. 시에스타에서 무슨 사건이 있다고 해도 박연진에게 연락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박연진의 정신없는 표정과 옷차림으로 보면 예솔이가 사라졌다가 거기에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전재준이 말없이 데려갔다가 박연진이 실종 신고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애가 사라졌는데 속옷 입고 자고 있었을 것 같진 않고 예솔이가 거기서 발견됐다고 해도 경찰이 예솔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편이 더 빨랐을 것 같은데요. 예솔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일까 궁금하네요. 돈다발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박연진이 5만원권이 가득 든 쇼핑백을 누군가에게 내밉니다. 얼마일까요? 5만원짜리 한 묶음이 100장이면 한 묶음에 500만원입니다. 매니에 네 묶음이 보이니 한 줄이 2천만원이죠. 커다란 백화점 쇼핑백이라 한다면 10줄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2억쯤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동은 엄마에게 줬을 수 있습니다. 18년 전에는 2천만 원을 건넸지만 물가 상승과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아진 박연진이 문동은을 흔들기 위해 예전에 비해 10배 정도 더 넣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강현남에게 주는 것은 아닐까요? 강현남이 박연진을 미행하다가 들킨 것 같죠? 강현남을 이중 스파이로 회유하기 위해 거절할 수 없는 돈을 건넵니다. 그러나 강현남이 문동은을 돕는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죠. 처음엔 남편을 없애줄 조건이었지만 점점 동은을 도우면서 꿈을 갖게 된 강현남입니다. 그리고 선아의 유학 비용이 될 만큼 충분히 돈도 이미 받았습니다. 피해자 연대가 얼마나 정서적으로도 신뢰하는 관계인지 박연진은 모르고 있죠. 자신의 주위에 있던 손명호는 자신을 협박했고 최희정도 뒤에서 자기 뒷담화하고 다니니 이런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액을 주면 회유할 수 있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또한 문동은의 기획하에서 생긴 일입니다. 일부러 강현남의 존재를 박연진에게 노출시킨 거죠. 강현남은 박연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문동은의 동선을 알려주기로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자기 남편에게 큰 돈을 주면 문동은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여줄 수도 있다고 오히려 역제안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폭력적이고 앞날이 없어 보이는 강현남의 남편은 2억이라는 큰 돈의 제안을 흔쾌히 받을 것 같습니다. 박연진은 문동은을 제거하기 위해 강현남 남편의 덤프트럭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문동은의 차를 밀어버립니다. 왼쪽에서 큰 트럭이 어딘가를 박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차는 문동은이 유인한 박연진의 엄마와 신서정이 타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운전석에는 박연진 엄마이고 조수석엔 신서정이 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 왼쪽이 뚫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이 왼쪽에서 운전석을 박은 게 아닐까요? 문동은은 그 장면을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죠. 사고가 나면서 차 위로 떨어진 남자도 보이는데요. 그 트럭 운전수가 강현남 남편으로 충돌과 동시에 미리 안전벨트를 고장 내놓은 상황에서 트럭 앞유리를 뚫고 튕겨나가서 떨어진 게 아닐까 하고 뇌피셜을 굴려봤습니다. 하도영과 주여정의 연대. 박연진의 외도와 예솔이의 출생에 관한 진실은 곧 밝혀지겠죠. 전재준은 예솔이를 데려오기 위해 하도영과 박연진의 이혼을 원하죠. 친자 확인서 한 장만 하도영에게 내밀어도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노에 찬 하도영이 전재준을 마구 패버리고 본인도 한 대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박연진에게 몰아붙이는 하도영의 입술에도 상처가 보입니다. 박연진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하는 것이 없어져서 오히려 차갑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하는 표정이죠. 박연진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의자에 앉아있고 하도영은 저걸 어떻게 하지 하는 복잡한 얼굴이네요. 고데기로 인한 상처를 문동은의 몸에서 보게 된다면 더 이상 중립의 입장을 취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여정이 윤소희 사건과 손명호의 실종이 박연진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정황을 얘기해준다면 중립이 아니라 진실을 꼭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주여정이 하도영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었죠. 윤소희의 시체와 손명호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박연진을 주여정의 병원으로 오도록 합니다. 박연진이라면 서울 강남 쪽에 이미 단골 병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도영이 서울주병원 원장 아들이고 젊고 유능한 의사라고 명함을 무심히 건넨다면 간단한 시술을 받으러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정이 마취약의 용량을 조금 더 늘려서 주사하고 박연진에게 윤소희와 손명호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연진이 주여정 병원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공포에 질린 듯 매우 놀라는 장면이 있죠. 약의 효과로 혹시 윤소희의 환영을 본 것이 아닐까요? 여기까지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